북한이 작년도부터 김정은이가 뭐에 꽂혔는지, 거기도 뭐 뻘짓은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구축함 갖고 싶었나 봐요. 근데 실제로 김정은이가 해군하면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함이라고 하면 70년대 한 1500톤급 나진함 정도가 서해 하나, 그리고 동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낡아가지고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야, 우리도 어디 좀 보라, 좀 누구한테 우리도 해군 전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5000톤급 매년 2척씩 찍고, 갑자기 자신감 들었는지 내년도에는 10,000톤급도 건조하고 북한 해군을 대양 해군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미친놈 뻘짓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은, 자, 서해에다가 저기다가 최연함이라는 걸 굴린다고 치자고요. 서해 앞바다 어디 최연함이 돌아다닐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건 호수처럼 반드름해가지고 전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대양 해군 나가려면 대한해협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기 뭐 스가르 해협 통과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저희 일본이 다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두 번째 수준쯤은 되는 일본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디 무슨 대양을 나갈 때겠다고 대양 해군을 만들겠다 해서 거기다가 또 뭐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도 만든다 이러면서 지금 김정은이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저는 돈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를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죠. 최연함 만들었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강건함 전투 체계 성능 평가 시험 이쪽에 갔습니다. 가서 직접 사격을 관람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뭐 북한에서 자랑하느라고 사진을 많이 띄워서, 자, 이렇게 그쪽에서 일단 미사일, 순항 미사일 쏘는 장면입니다. 이게 5일 날에 가서 봤는데 순항 미사일을 쐈고, 뭐 좀 더 보면 이렇게 순항 미사일들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기동 장면도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김정은이 지켜봐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진까지 갔어요. 아마 헬기 타고 가지 않았을까? 가서 지금 나진 항구 앞에서 지금 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야, 이거 뭐 북한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의외로 저 시험 발사를 보면서 북한 해군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 김정은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 한국의 군사 밀떡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건함 시험 발사 갔는데 이제 2달 뒤에 해군에 취역시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갔는데 참 안쓰빈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건함 같은 경우는 정말 김정은이가 최연함 만들고 몇 번 갔습니까? 7번 넘게 갔을 걸 아마. 강건함도 지금 한 서너 번씩 하고, 김정은이 지금 최근에 최애 장난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볼 거 없는 거예요. 올해 통일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올해 상반기 현지 시찰을 공개 행사를 몇 번 했느냐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벌써 92회,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게 92회입니다. 이게 뭐 다 어디 현지 시찰했다는 건 아니고, 뭐 회의도 참가하고, 어제처럼 당 중앙 확대위원회 뭐 평양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데도 참관하고, 뭐 시진핑 오면 가서 맞이하는 행사, 그리고 기념 촬영, 관람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92회인데 실질적으로 현지 시찰을 우리 따져서 보니까 군사 부분 활동이 30회, 그 외에는 다른 일반적인 간대는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의 김정은이 나타났다 그러면 무슨 무기 보러 가요. 무조건. 완전 무기에 지금 빠졌어요. 거의 뭐 밀떡 수준으로 지금 빠져서 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강건함도 또 갔는데 강건함 시험 발사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죠. 자, 북한에서 지금 그래도 올해 만든 최신 군함인데 사격, 제 뒤에 보이는 이것부터 설명하면 강건하면서 뭘 열심히 쏘아야 되는데 어디다 쏘냐? 바다에다 대고 쏘고 있습니다. 코앞에다가 막 쏘고 있어요. 뭘 쏘고 있냐? 이게 그 14.5mm 중기관총, 고사기관총 해가지고 바다에다 냈다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포도 아까 쏘고 미사일도 쏘고 했는데 이렇게 함포 사격 장면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가득합니다. 일단 북한이 보여주는 함포 사격 모습부터 일단 저 사진부터 보면 이 127mm 함포입니다. 저게 어느 정도 자동화 성능을 갖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를 빵 쐈는데 저 연기, 포연이 이게 바람 불고 쫙 이러면 좀 흩어져야 되는데 서방 배는 저렇지 않습니다. 꽝 쏘면 금방 연기가 싹 거칩니다. 왜? 화약이 질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북한 배는 앞머리에 저렇게 포연이 쫙 맺혀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장전 화약이 불량합니다. 국제 기준에 비해 보면 정말 한심한 화약을 써서 불연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정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뭉쳐지면 뭐가 문제냐? 아니 조준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그리고 적들한테 너무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자랑하는 127mm 함포는 화약 자체가 정말 한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약이 엄청 중요한 거는 잠깐만요. 옛날부터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령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 실례를 들면 스시마 해전이라고 하죠. 러일 전쟁 당시에 1905년도에 벌어진 해전이죠. 8월 도고의 일본 함대하고 러시아 함대하고 러시아가 삥 돌아와서 스시마 해협이라고 하지만은 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러시아 전함들이 침몰된 위치가 저 울릉도 앞에 또 침몰된 사람도 있고 저 포항 앞에 침몰된 것도 있고 스시마 앞에서도 전함 2개 갔고 거의 뭐 러시아의 그때 그 제2 태평양 함대라고 붙였던 발틱 함대 그쪽에 한 38 그 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뢰정 한 개 38개가 있었는데 아마 한 3개가 살아남고 6개 정도 살아남고 다 침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러시아 함대가 엄청나게 강했는데 일본 함대가 이긴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일본 함대가 오히려 더 셌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일본 함대는 포가 1분에 한 발씩 쏘는 거대 포가 대형 한 포가 그런 것들이 12인치 100인치 포가 1분에 한 발 쏘는데 러시아는 3분에 한 발 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속사력, 그러면 포 한 문이 러시아 포 세 문이 있어도 1대3의 한 문이 3개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화약이, 일본에서 쓴 화약은 그 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적 함선에 맞으면 그냥 무조건 폭발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화염, 불도 일으켜서 러시아 함대에 있던 석탄 다 태워가지고 불덩이 만들고 러시아 함대 화약은 바로 저 비슷하게 뭉쳐지는 화약. 저때 러시아 썼던 화약이 그런 거예요. 뻥 쏘면 앞에 가려져가지고 저거 없어질 때까지 제대로 조준도 못했습니다. 물론 조준 거리도 일본은 한 8,000m 되고 러시아는 5,000m밖에 못 봤는데 저렇게 화염이 한 발 쐈는데 앞에 시커멓게 연기를 들어오고 있으면 저거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식 함선에서 북한처럼 저런 포탄에다가 저렇게 낡은 화약을 채워서 쓰는 그런 해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장약이 아마 127mm 정도면 한 18kg, 19kg 정도의 장약이 들어가서 발사하는데 꽝 쐈는데 시커매요. 야, 다음 목표 어디 있어? 이거 없어질 때까지 이게 포연이 뭉쳐져 버리니까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 포탄만 봐도
저런 화약을 쓰는 데가 없어요. 개망신이죠. 두 번째로 또 보면 화약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거기서 또 미사일을, 순항 미사일을 쐈어요. 불세라는 순항 미사일을 쐈는데요. 저게 딱 보게 되면 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예, 거기에 순항 미사일 연소 분량이 나타납니다. 시꺼멓죠. 저 정도 날아가면. 저게 아마 순항 미사일에는 금속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하는데 저게 아마 불연소. 그러면 저게 추력이 확실히 감소합니다. 지 사거리 못 날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발사되기 전에 내부 셀에서 불이 팍 쐈을 때 그 연소가 불량하면 내부 셀에서 폭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순항 미사일이 저렇게 내부 연소가 안 돼서 시커먼 연기 내보내는 저런 순항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저걸 자랑하는데 딱 보면 들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저거 뭐 최신 군함 맞아? 그리고 세상에 그 엉성할 수밖에 없는 건 뭐 이해를 하죠. 한국도 5,000톤급 구축함 하나 만들려면 한국이 세계 최대의 조선 능력 가지고 1년씩 걸리는데 북한도 1년 만에 뚝딱뚝딱 5,000톤 만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세 번째로 이제 갑자기 전혀 생소한 무장이 맨날 김정은이 그 얘기를 하죠. 가서 마치 뭘 잘하는 것처럼, 예? 최연호, 강건호의 무장 장비 상태에 대한 뭐 결정적 지시를 하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하달했나 보니까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옆에 함에 구멍들이 숭숭 있는 것이 왜 저 덮개들이 있냐 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14.5mm 주기관총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확대 보면, 확대 사진을 보면, 자, 이런 겁니다. 이런 포들이 나와서 저 안에서 어떤 해군 병사가 열심히 쏘고 있겠죠. 뭐 쌍신도 아니고 단신.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저 쌍신 14.5mm 기관포 정말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게 뭐 어떻게 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걸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세보니까 이쪽 갑판에다 붙어 있는 기관포가 기관 14.5mm 기관총이 무려 12개나 있습니다. 이쪽에 12개. 예. 그래서 어디다 쏘냐? 바다에다 뒷다리를 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구축함에 옆에다가 기관총 12개, 그것도 14.5mm 저거 뭐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저거를 갖다가 확 12개 배치하면 이쪽에 또 12개 배치하고, 세상에 어느 구축함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옆에다가 뭐 기관총 정입니까? 저렇게 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못 보던 극단적인 북한만의 신기한 기관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우리 같은 데는 그 벌칸포 같은 것들을 막 붙여놨겠죠. 근데 저기는 안에서 지금 사람들 쏘고 있습니다. 저게 왜 저런 게 필요하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저거 바다에 쏘잖아요. 근데 저거를 북한에서는 뭘 의식했다고 제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요즘에 그 러시아의 그 흑해 함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거대 지금 함선들이 계속 무인 수상정의 공격을 받습니다. 바다에 쫙 들어와가지고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러시아에서 작년도 진수한 최신 함선도 러시아의 무인 수상 드론 공격받아서 침몰하고, 어제 오늘 뉴스에는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 함대 이것들이 침몰한다. 이거 들어가면 몇십만 톤급 유조선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인 수상 드론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그러니까 러시아 경험을 북한에서 다 이식하니까, 야, 무인 수상정이 옆으로 달려들면 뭘로 방어하지? 방어할 무기가 없어요. 저거밖에. 뭐 러시아라고 뭐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막 저렇게 쏩니다. 물에다 대고 열심히 쏴요. 저게 과연 김정은이가 천재 돼서 저런 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저런 거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배 옆에다가
이제는 항공기보다는 수상 드론을 방어하는 게 엄청나게 급선무로 제기되고 바로 근처에 왔을 때까지 사격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니까 북한에서 찾은 해결책은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기관총으로 무인수상정을 뒤따 쏘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저 공격할 수 있는 무인수상 드론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만들겠죠. 해군에서 만들 겁니다. 무인수상정도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적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또 그것이 가장 김정은의 뇌리에는 공포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러시아도 흑해 함대가 얼마나 좋은 정말 해군 무력이 큽니까? 근데 모스크바 함이라고 러시아가 자랑하던 전함이 침몰했죠. 그 다음에 흑해 함대 거대한 수상함들이 지금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다가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 공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뒤로 쭈쭈쭈 밀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해전이 양상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해군 말할 때 자꾸 크고 좋은 거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은 우리 이지스함이 북한의 수상 무인정이 달려들면 과연 이거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어느 만큼 돼 있냐, 우리도 지금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지스함은 저 제주도 앞바다에 떠 있을 것이니까 북한에서 그까지 무인수상 드론을 보낼 만한 능력은 크게 없을 것이지만, 근데 우크라이나 보면 또 그거 아예 배제하기도 어려워요. 중국 쪽으로 삑 돌아가면 그 정도 거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딱 보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러시아의 거대 전함, 수상함들은 결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면 해군도 총력전을 다 해야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서 다 뒤에 가서 숨어 있어요. 공격 안 당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바다를 지배하기는커녕 우크라이나 앞바다 가서 봉쇄를 하기는커녕 배들이 너무 비싼데 한 번 맞으면 뚫리니까 다 도망쳐 숨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과연 거항 시대가 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군사 전문가들 속에서는 논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함 시대의 종말이 아닌가. 왜? 러시아가 못 쓰고 있어요, 큰 배를. 그래서 너무 무인 수상정들이 지금 바다에서 막 다니고 있는데, 김정은도 역시 저 무인 수상정이 겁이 나가지고 저런 식으로 극단적인 측면 방어 체계를 13.5mm 가지고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댓글에 지금 펠링스 20mm, 30mm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방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오늘은 무슨 강아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 자, 그래서 저기 하늘사랑님 댓글 주신 거 보면 북한 한포 빵 쏘면 연기가 휙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 한포만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서 지금 화약 제조 기술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후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김정은이가 그 해안가에다가 새로 만든 자주포를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주포 보니까 거기도 이제 포신 앞에 화염, 엄청난 화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K9은 안 그렇거든요. 화약을 쏘면 빨리 흩어져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꽝 쐈는데 앞에 연기가 꽉 차 있으면, 그리고 연기가 많이 나면 결정적으로 또 자주포 같은 경우는 거꾸로만 좀만 들어와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질식에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봤을 때 펠링스, 우리는 좀 더 선진적으로 무인수상정 북한이 만들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뢰라고 해서 막 엄청 기다란 거 김정은이 예전에 만들어 놓고 러시아에서 1만 킬로 다닐 수 있는 해거래 비슷한 걸 갖다 놓고 자기들도 해거래 만들었다 했는데, 요즘 그 자랑 안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어디 물속에다 처박아 뒀나 봐요. 자랑하다가 어디가 유실됐는지 이제 요즘에 몇 년 동안 그거 자랑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도 관심은 있습니다. 해양 수상 전력, 무인정 전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도 필요하고, 또 북한의 지금 강건함의 극단적인 근접 방어
저 체제를 구성한 걸 보면서 안습을 느끼면서 동시에 아이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 근데 강건함은 이미 우리는 다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강건함은 수중 드론 가지고 공격 안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청상호 발사해도 되고 미사일 발사해도 되고 쟤들이 그거 막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한국의 미사일 공격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굳이 우리는 수상 드론을 저기 나진까지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김정은도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아까 정찰정보총국인지 거기서 이창호 상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거 드론으로 다 하는구만. 그거 막을 수 있게 뭐 우리 배치하자고 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현대식 군함 건조하고는 좀 다른 기이한 군함들이 탄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오늘 북한의 강건함 문제점, 이건 뭐 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이 보여준 사진 속에서만 봐도 문제점들이 나오죠. 화약 연소가 안 되는, 저런 거 안 쓰는데 정말 한심한 화약을 쓰고 있고, 화살이라는 거 순항 미사일 쐈는데 그것도 화약 연소가 제대로 안 돼서 시꺼먼 연기 나오고, 그리고 근접 방어 체계라고 도입했는데 보니까 14.5mm, 아까 20mm도 약하다는데 14.5mm 가지고 되겠나 싶기도 한데, 그걸 냈다 바다에 쏘는 게 저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방어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그것도 기관총이 좋으면 모르겠어요. 저게 뭐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그때부터 내려오던 14.5mm 중기관총 작동 달아놓고 저걸 구축함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강건함 자랑을 했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안습인 모습이 많았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